안녕하세요. 베이스볼 스타들의 위대한 순간들을 재조명하는 야구 전문 채널 메이저리거입니다. 오늘은 메이저리그에서 월드시리즈 10회 우승을 차지한 양키즈의 포수 요기 베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요기 베라는 가정 형편 때문에 중학교 2학년까지만 공부했지만 그가 생전 남긴 말들은 요기즘을 만들어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그는 해학적이고 역설적인 블랙 유머를 구사해 오랫동안 문학의 각종 분야에 인용되기도 했죠. 특히 1973년 뉴욕 매츠 감독 시절 남겼던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은 굉장히 유명한데요. 당시 매츠가 내셔널리그 동부 디비전에서 꼴찌를 하고 있을 때 한 기자가 당신은 안 될 거야 라고 비난하는 말에 쏘아붙이듯이 답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시즌 매츠는 기적적으로 살아나 동부 디비전 1위에 올랐고 내셔널리그 최종전에서 빅 레드머신을 무너뜨리고 월드시리즈까지 진출해버리죠. 이 일이 있고 난 뒤 그의 말은 스포츠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정설로 받아들여지며 많은 이들로부터 회자되고 있습니다. 한 예로 게임 스타크래프트2에서는 짐 레이너가 맹크스가 나오는 TV를 총으로 쏴버리면서 게임은 끝나봐야 아는 거라고 말하죠. 또 다른 사례로는 레니 크라비치의 동명 노래 제목으로 It Ain't Over Till It's Over가 사용되기도 했죠. 이는 본래의 뜻과 달리 사랑하는 연인과의 이별을 막으려는 마음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베라는 야구는 90%가 정신력이며 나머지 반은 몸이다라는 명언도 남깁니다. 이는 야구 선수에겐 강한 정신력이 신체 능력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이죠. 베라의 말처럼 현대야구에서는 멘탈 코칭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메이저리그 27개 구단의 멘탈 코치 수만 해도 2018년 기준 44명이나 되었습니다. 이 밖에로 그는 올스타전이 연장전까지 진행되자 당시 내셔널리그 올스타였던 스탠 뮤지얼에게 지루해 빨리 집에 가고 싶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뮤지얼은 그럼 빨리 끝내줄게 라고 말한 뒤 끝내기 홈런을 날려버렸죠. 이탈리아 북부 도시 밀라노 근처에서 농사를 짓던 베라의 아버지는 20세기 초 유럽의 암흑기를 피해 미국으로 건너가 벽돌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베라는 1925년 5월 12일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 태어났죠. 극심한 가난 때문에 세 형을 비롯해 온 가족이 어릴 때부터 일을 해야 했습니다. 베라 역시 14살 때부터 학교를 그만두고 공장에 다녀야 했습니다. 운동에 남다른 소질을 갖고 있던 베라는 여가 시간에 친구들과 함께 야구를 즐겼는데요. 그는 아마추어 리그인 아메리칸 리전 리그에서 맹활약을 펼쳐 카디널스에서 입단 테스트를 받습니다. 성공해봤자 트리플 A가 고작일 거야. 하지만 당시 GM이었던 브랜치 리키로부터 이러한 말로 퇴짜를 맞았고 이 일 때문에 그는 큰 상처를 받게 되죠. 게다가 베라의 키는 5피트 7인치에 불과했고 어깨도 약했던 점도 불리하게 적용했는데요. 그런데 1942년 뉴욕 양키즈가 베라를 데려가면서 이 일은 카디널스 최악의 흑역사로 남습니다. 베라는 본명을 쓰지 않고 요기라는 요상한 이름을 사용했는데요. 그 이유는 그와 친분이 있던 유명 코미디언 바비 호프만이 그의 행동이 마치 요가 수행자처럼 보여 요기를 별명으로 붙여주었는데 이것을 선수 등록명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는 요가를 할 줄 몰랐으며 인도 태생도 아니었죠. 단지 선수 시절 가부좌를 틀고 앉는 모습이 요가 자세와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마이너 시절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는 바람에 해군 대공포사수로 군에 입대하게 된 베라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에도 투입되는 등 산전수전을 겪습니다. 이후 무사히 마이너리그로 복귀한 베라는 1946년 선배 빌 디키로부터 주전 자리를 물려받죠. 이후 1948년부터 그의 전성기가 시작됩니다. 메이저리그 무대를 밟은 첫 2년간은 다른 선수와 함께 안방을 교대로 지키며 외야수를 겸직합니다. 베라의 첫 풀타임 시즌인 1948년에는 3할의 타격을 기록했고 1949년부터는 확실한 주전 포수로 활약을 펼쳤으며 1960년까지 12년간 미키 멘틀, 조 디마지오 등과 함께 양키즈의 황금기를 이끌었죠. 1949년부터 9년간은 OPS 8에서 9할대를 유지하며 최고의 강타자로 군림했습니다.
1949년에는 20홈런으로 장타력을 과시했고 이듬해인 1950년에는 타율 3할 2푼 1리 28홈런 124타점을 기록했죠. 당시 양키즈는 뉴욕을 연고지로 하는 라이벌 브루클린 다저스와 함께 메이저리그를 양분했는데요. 팀 공격의 핵심인 베라를 중심으로 1949년부터 1953년까지 전무후무한 5년 연속 월드시리즈 우승을 달성합니다. 팀의 구심점이었던 베라는 1951년, 1954년, 1955년 세 차례의 MVP를 차지했고 다저스의 로이 캄파넬라와 함께 당대 최고의 포수로 평가받았습니다. 작은 체격에도 불구하고 베라는 매 시즌 20개 이상의 홈런을 터뜨렸고 발목 쪽으로 들어오는 공까지 골프 스윙으로 홈런을 만들어낼 정도로 어떤 코스의 공이든 장타로 만들어내는 능력을 갖고 있었죠. 당시 볼티모어 감독이었던 폴 리차드는 그의 집중력과 타격에 감탄하며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마지막 3이닝 동안 가장 위험한 타자는 요기 베라다. 게다가 베라는 좀처럼 삼진을 당하지 않는 선수였는데요. 1950년에는 597타수를 기록하는 동안 고작 12개의 삼진만 허용할 정도로 선구안이 뛰어났습니다. 또한 매 시즌 볼넷과 삼진 비율이 2대 1이었죠. 그는 공격력 못지않게 수비 능력 또한 뛰어나는데요. 빌 디키의 가르침을 받은 덕분인지 투수 리드 능력과 블로킹 등 기본적인 수비 능력 역시 메이저리그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1951년에는 엘리 레이놀즈와 두 차례의 노히트 경기를 만들어냈고 1956년 돈 라센과도 퍼펙트 경기를 일궈냈습니다. 1958년에는 포수 마스크를 쓴 88경기에서 단 한 번의 에러도 범하지 않으면서 100% 수비율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한 시즌 가장 많은 에러가 10개 정도에 불과했죠. 194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 무려 19년 동안 지속된 양키즈의 황금기는 베라의 활약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는 메이저리그 선수 시절 동안 무려 14차례나 월드시리즈에 진출했고 10개의 우승 반지를 손에 넣었습니다. 1947년 자신의 첫 번째 월드시리즈 무대에서 다저스의 투수 라이프 브랑카를 상대로 때려낸 홈런은 월드시리즈 역사상 최초의 대타홈런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총 75회의 월드시리즈 경기에서 259타수 71안타 10개의 2루타 등을 기록해 현재까지도 해당 부문 최고 기록 보유자로 남아있습니다. 또한 그는 도루 저지율이 이반 로드리게스와 맞먹는 47%에 육박했으며 무실책 시즌을 만들어낸 역대 4명의 포수 중 1명입니다. 심지어 그는 148게임 연속 무실책을 달성하기도 했죠. 게다가 홈런이 삼진보다 많았던 시즌도 5차례나 될 정도였고 통산 414삼진을 당할 동안 무려 704볼넷을 얻어냈습니다. 30대를 넘어서면서 외야를 겸직한 그는 1959년을 기점으로 포수에서 외야수로 팬들에게 더 친숙해지는데요. 1963년을 기점으로 선수 생활을 마친 그는 레이프 후크로부터 감독직을 넘겨받아 첫 해부터 팀을 월드시리즈로 이끌죠. 베라가 이끄는 양키즈는 카디널스의 전설 밥 깁슨을 상대로 7차전까지 가는 승부 끝에 3승 4패로 아쉽게 월드시리즈 우승에는 실패하고 마는데요. 이에 실망한 양키즈 수뇌부는 시리즈 종료 다음날 베라를 해고하고 카디널스의 감독인 자니킨을 데려오죠. 하지만 이후부터 양키즈는 쇠퇴하며 1966년에는 디비전 꼴찌로 추락해버렸고 자니킨 역시 경질됩니다. 반면 양키즈로부터 버림받은 베라는 은사 케이시 스탱겔 감독을 따라 1965년부터 매치의 플레잉 코치로 활약하는데요. 양키즈가 흑역사를 쓰는 동안 베라는 결국 매치의 감독직에 올라 1973년 그 유명한 It ain't over till it's over라는 말을 남기며 하위권의 매치를 월드시리즈 7차전까지 이끌며 큰 화제를 모았고 지도력까지 인정받게 되죠. 1976년 양키즈는 베라를 다시 코치로 모셔왔고 바로 그해 양키즈는 월드시리즈에 진출했으며 이듬해에는 월드시리즈 우승을 거머쥡니다. 그 다음에도 월드시리즈를 석권하며 2연패를 달성하죠. 그런데 1984년 요기 베라가 감독직에 올라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하지 못하자 양키즈의 구단주 스타인브레너는 다시 베라를 해고하고 마는데요. 두 번이나 양키즈로부터 뒤통수를 맞은 베라는 이후 14년간 양키즈와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양키즈는 다시 한번 지구 꼴찌로 전락하며 차후 10년간 단 한 번도 우승을 차지하지 못하죠. 1988년 양키즈는 모니먼트 파크에 빌 디키와 베라를 함께 헌액했지만 베라는 서운함을 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양키즈가 1956년 월드시리즈 퍼펙트 게임을 기념하며 돈 라슨과 베라를 초청하며 사과의 의미로 요기베라 대회를 선포합니다. 당시 70이 넘은 베라는 시구와 C4를 맡았고 양키즈 팬들은 다시는 흑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요기베라에게 기립 박수를 보냈죠. 그리고 그날 양키즈의 선발 데이비드 코는 몬트리올 엑스포스를 상대로 다시 한번 퍼펙트 게임을 달성합니다. 어떤가요? 메이저리그 역사를 통틀어 최고의 구단에서 선수, 코치, 감독으로서 최고의 활약을 펼친 요기베라의 이야기를 통해 역시 베라가 남긴 명언처럼 그의 명성 역시 여전히 끝나지 않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전히 야구에서의 정신력은 중요하고 9회 말에도 승부는 뒤집힐 수 있으니까요. It ain't over till it's over. 지금까지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고의 포수로 손꼽히는 요기베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주제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오픈 채팅을 사용하여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 저희 메이저리거는 더욱 흥미로운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